부분 남아있는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정말 그 작은 머리로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요? 떠오르는 내 기억들은 정말 내 기억이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있던 세상들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앨범을 뒤지다가 그 당시에 내 모습을 찾아보면요. 정말 너무 작아서 놀라요. 와, 저런 꼬맹이가 저 조그만 머리로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 싶죠. 세상에 경험이 적을 뿐이지 어린아이라고 해서 눈치가 없고 감정이 둔한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민감하게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더 소중하게, 섬세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 같아요. 캄캄한 아침 고요한 오후 더디게 흐르는 저녁 선명했던 삶의 그림자 위로 조용히 잠드는 밤 멀어진 시간 잊혀진 그리움 희미해진 경계 위에 모두 말라버렸지만 한때 그대를 울렸던 아코디언 소리 자유를 노래해주던 기타의 선율 사랑을 춤추게 했던 하모니카 소리 희망을 꿈꾸어주던 네, 오늘 첫 곡 유바리의 소풍의 선물이었습니다. 김창완 아저씨랑 함께 부른 노래죠. 제가 김창완 씨를 아저씨라고 부른 게 아니고 이 노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김창완 씨 목소리가 왠지 그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느낌이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세습계정아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최재재 이 만남은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하시고요. 에별리고님도 오셨고 최예뻐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시네요. 로니님도 소중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나라 우리가 이룰 수는 없나요? 하면서 최하나님 출첵합니다 하시고요. 요즘은 정말 애들이 뛰어노는 것보다 정말 스트레스를 어렸을 적부터 많이 받죠. 뭐 들판에서 뛰어노는 거 이런 거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놀이터에 가도 어린 친구들 보기도 어렵고 학원은 또 워낙 많이 다니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 다니고 이러잖아요. 대리기사님도 오셨고요. 하늘맘님도 저도 듣고 있어요 하시네요. 미친기타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지적이면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제 목소리를 들으러 오셨대요. 어서오세요. 바보은주님은 제 목소리가 기운 없게 느껴진다고 아프신가요? 이러는데 아프지 않아요. 네. 내용이 청라혜선님도 오늘 막 걱정하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가장 이 책에서 제재가 좀 평온한 그런 나날을 보냅니다. 좀 오늘은 보면서 이렇게 왜 들판에서 뛰어노는 뭔가 파란 들판, 또 호수, 강가, 나무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그런 날이에요. 한번 광고 듣고 와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와이로님도 오셨고요. 대우형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생방으로 오셨네요. 맨날 아침에 댓글 달아주시다가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모두들. 광고 듣고 올게요.
우리는 아름다운 길을 따라 달렸다. 포장도 안 된 좁은 길이었지만 길가의 나무와 풀밭은 아름다웠다. 밝은 태양과 맑게 갠 푸른 하늘은 말할 것도 없었다. 진진이 할머니가 언젠가 기쁨은 마음속에 빛나는 태양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태양이 모든 것을 행복으로 비춰준다고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 마음속의 태양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비춰주고 있는지도 몰랐다. 차가 아주 천천히 달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동차마저도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는 것 같았다. 넌 나하고 있을 땐 비단같이 부드럽고 착해. 네 선생님하고 있을 때도. 네 선생님 성함이 뭐라 그랬지? 세실리아 파임이요. 선생님 한쪽 눈에 점이 나 있는 건 알죠? 그는 웃었다. 그러니까 세실리아 파임 선생님은 네가 학교 밖에서 못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걸 믿지 않는다 그랬지. 네 동생이나 글로리아한테 있을 때도 넌 항상 착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하니? 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도 장난이 돼버려요.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른다는 걸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악마가 내 귀에다 대고 나쁜 일을 불어넣나 봐요. 안 그러면 에드문드 아저씨 말처럼 어떻게 그 많은 장난을 혼자서 다 만들어내겠어요. 에드문드 아저씨한테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말했나요? 안 했죠. 안 했다. 6달쯤 전이었어요. 아저씨는 북부지방에서 쓰는 그물침대 하나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엄청 비싸게 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갈보자식. 뭐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악랄한 인간이 자고 일어나면 그물을 걷어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올이라도 떼어갈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할머니 집에 갔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마침 들어오는 걸 잘 못 봤죠. 안경을 콧등 위에 올려놓고 신문 광고를 읽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구워바 나무를 살펴봤는데 열매가 안 열렸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오렌지 나무와 울타리 사이에 그물 침대를 매달아 놓고 그 위에서 코를 골며 주무시는 거예요. 입은 반쯤 벌리고 돼지처럼 막 코를 골았어요. 신문은 땅에 떨어져 있었고요. 그러자 악마가 막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아저씨 주머니엔 상자도 보였거든요. 성냥 상자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리 없이 신문을 한 조각 찢었어요. 그리고 다른 신문도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찢어놓은 신문에 불을 붙였어요, 아저씨. 나는 이야기를 멈추고 진지하게 물어봤다. 뽀로뚜까, 볼기짝이라는 말 해도 돼요? 글쎄, 거의 욕에 가까워. 자주 하면 안 좋아. 그럼 볼기짝을 말하고 싶을 땐 뭐라고 해요? 둔부라고 해라. 뭐라고요?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외워야겠어요. 둔부. 아무튼 아저씨 둔부 아래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문 밖으로 달려가 울타리 구멍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켜봤어요. 엄청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는 껑충 뛰어올라서 침대를 막 걷어올렸어요. 진진이 할머니가 달려가서 아저씨한테 호통을 쳤어요. 그물 침대에 누워서 담배 피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했니? 그러고는 신문이 타는 걸 보시고 아직 읽지도 않는 신문이라고 막 화를 내셨어요. 뽀로뚜까는 껄껄 웃었다. 그가 재미있어하는 것을 보니 나도 흐뭇했다. 들키진 않았어? 안 들켰어요. 슈르르까한테만 말했어요. 많이 들켰더라면 제 불알을 잘랐을 거래요. 뭘 자른다고? 그러니까 절 거슬시킨단 말이에요. 그는 다시 한바탕 웃어댔다. 우리는 거리를 내다보았다. 차가 지나온 길을 따라 노란 먼지가 뽀얗게 일었다. 나는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다. 뽀르뚜까, 당신은 저한테 거짓말한 적 없죠? 네. 무슨 말이냐, 꼬마야? 전 둔부를 찬다는 말은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당신은 들어보셨어요? 그는 다시 웃었다. 정말 대단한 놈이야. 나도 들어본 적 없다. 둔부는 잊어버려. 대신 엉덩이란 말을 써라. 이젠 다른 얘기하자. 이러다간 내게 대답해줄 말이 다 없어질 것 같다. 저기 저 경치를 좀 봐라. 큰 나무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야. 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 그가 차를 오른쪽으로 꺾자 우리는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차는 한참을 더 가다가 넓은 들판에 멈췄다. 뿌리가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이었다. 나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야, 멋지다! 벅존스가 보면 그의 평원과 초원들은 여기 발밑에도 못 온다고 얘기해줄래요.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늘 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멋진 꽃만 꾸고 머리에 잡생각들이란 다 잊어버려라.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를 도와 나무 그늘까지 짐을 날랐다. 여기에 늘 혼자 오세요, 뽀르뚜까? 거의 언제나. 봐라, 나한테도 나무가 있다. 이 나무 이름은 뭐예요, 뽀르뚜까? 이렇게 큰 나무는 세례도 해줘야 한다던데? 그는 생각해보고 웃더니 다시 또 생각했다.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해줄게. 이 나무의 이름은 까를로따 여왕이야. 이 나무도 당신한테 말을 해요? 말은 안 해. 왜냐면 여왕은 자기 신하랑은 직접 얘기하지 않거든. 난 언제나 폐하라고 불러. 신하가 뭐예요? 여왕이 복종하는 대로, 여왕이 명하는 대로 복종하는 사람이지. 그럼 전 당신의 신하인가요? 그가 아주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의 입김에 풀밭이 흔들릴 정도였다. 아니야, 난 왕이 아니고 난 누구한테 명령 안 해. 난 언제나 너한테 부탁만 하잖아. 하지만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가진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요. 왕들도 당신처럼 뚱뚱해요. 트럼프에 있는 하트, 스페이스, 클로버, 다이아몬드 왕들처럼 모든 왕들은 당신처럼 다 멋져요. 뽀르뚜까. 자자, 이제 좀 서두르자.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지다간 낚시는 해보지도 못하겠다. 그는 낚싯대와 지렁이가 가득 든 깡통을 챙겨놓고 나서 구두와 조끼를 벗었다. 조끼를 벗으니 더욱 뚱뚱해 보였다. 그가 강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쯤에서는 놀아도 되겠다. 얕으니까. 다른 쪽은 깊으니까 가지 마라. 난 저쪽에서 낚시를 할게. 내 옆에 있으려면 조용히 있어야 돼. 말을 하면 고기들이 달아나 버리거든. 나는 앉아있는 그를 남겨둔 채 홀로 마음껏 활개치며 세상을 발견하러 나섰다. 얼마나 아름다운 강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물에 발을 담그고 한때 두꺼비들이 물살 속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모래와 조약돌과 두둥실 떠내려가는 잎들을 보았다. 문득 글로리아 누나가 생각났다. 저를 놓아주세요, 샘물님. 꽃이 울며 말했다. 나는 산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나를 바다로 데려가지 마세요. 그곳에선 하늘하늘 가지를 흔들었지요. 그곳에선 푸른 하늘에서 청초한 이슬방울이 떨어졌어요. 차갑고 명랑한 샘물은 소곤소곤 속삭이듯 모래밭을 달리며 꽃들을 실어갑니다. 글로리아 누나 말이 옳았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나는 진정한 삶을 노래하는 시를 보았다고 누나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진정으로 삶을 노래하는 시는 꽃이 아니라 물 위에 떨어져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수많은 이파리들과 같은 것이었다. 이 강도 바다로 흐르는 걸까? 뽀르뚜까에게 물어볼까? 아니야, 괜히 낚시에 방해만 될 거야. 겨우 송사리 2마리밖에 잡지 못했다. 낚시를 했다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웠다. 해는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다. 내 얼굴은 장난을 치느라 삶에 대해 생각하느라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때 뽀르뚜까가 나를 부르며 다가왔다. 나는 새끼 염소처럼 뛰어갔다. 꼴이 말이 아니다요, 꼬마야. 이것저것 다 하고 놀았어요. 바닥에 눕기도 하고 물장구도 쳤어요. 뭘 좀 먹자. 그런데 그 돼지 같은 꼬락서니로는 먹을 수 없지. 옷을 벗고 거기 얕은 새에서 좀 씻고 나오거라. 그러나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머뭇거렸다. 헤엄칠 줄 몰라요. 몰라도 돼, 어서. 내가 여기 옆에 있을 테니까. 나는 계속 서 있었다. 그에게 몸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설마 내 앞에서 옷을 벗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었다. 등을 돌려 옷을 벗기 시작했다. 우선 셔츠를 벗고 그 다음엔 멜빵 달린 바지도 벗었다. 그것들을 모두 땅바닥에 던져놓고 나서 나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매맞은 자국과 흉터를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목맨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플 것 같으면 물에 들어가지 마라.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우리는 계란, 바나나, 소시지, 빵, 그리고 바나나로 작게 만든 케이크를 먹었다.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강에서 물을 마시고 까를로따 여왕 밑으로 돌아왔다. 그가 앉으려 하기에 나는 잠시 멈춰라고 신호했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무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여왕 폐하, 당신의 신하 마누엘 발라리아스와 삐나제족 최고투사 대령하였사옵니다. 폐하의 발밑에 잠시 앉는 것을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웃으며 앉았다. 뽀르투가는 땅 위로 드러난 나무 뿌리에 조끼를 깔아주며 말했다. 자, 이제 한숨 자거라. 안 졸린데요? 그래도 할 수 없어. 너 같은 장난꾸러기를 저 강가에 풀어놓을 순 없잖아. 그는 가슴에 손을 얹어 나를 가두어 버렸다. 우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빠져나가는 구름을 바라봤다. 좋은 기회였다. 만약 지금 말하지 못하면 영영 못할 것 같았다. 뽀르투가, 주무세요? 아직. 빵집에서 라디슬라와 아저씨한테 했던 말 정말이에요? 글쎄, 빵집에서 라디슬라와한테 한 말이 한둘이 아닌데. 제 얘기 했잖아요. 차에서 다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저를 많이 좋아한다는 거요. 널 많이 좋아하는 건 확실해. 근데 무슨 문제 있니? 나는 그의 팔에 감긴 채 돌아 누웠다. 그리고 반쯤 감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더 커 보였고 그래서 더 왕 같아 보였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저를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그래, 좋아해 바보야. 그리고 자신의 말을 증명하듯이 나를 더욱 꼭 껴안았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아저씨한테는 인칸타투에서 하는 딸밖에 없죠. 그래. 집에서도 새장 2개만 있고 혼자시죠? 네. 그래. 손자도 없자고 했죠? 네. 그래. 그리고 저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 그럼 왜 우리 집에 와서 아빠한테 절 달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벌떡 일어나 앉아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쥐었다. 너 내 아들이 되고 싶은 거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정말이냐 꼬마야? 맹세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집은 이불 하나 덜게 되는 거예요. 욕도 안 할 거고 볼기짝이란 소리도 안 할게요. 당신 구두도 닦아주고 새들도 돌봐줄게요. 착한 아이가 될게요. 학교에서도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될게요. 무슨 일이나 다 할게요. 네? 그는 뭐라고 해야 좋을지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없어지면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기뻐할 거예요. 모두들 한시름 놓을 거라고요. 글로리아 누나랑 또또까 형 사이에 누나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북쪽에 양녀로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나는 지금 부자 사촌네랑 같이 살면서 공부해요. 이제 다 컸어요. 그는 계속 잠자코 있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만약 아빠가 안 주겠다고 하면 날 사세요. 아빤 돈이 한 푼도 없으시거든요. 아빤 분명히 날 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작업 아저씨가 물건 팔 때처럼 나눠서 내도 될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나는 제자리로 돌아누웠다. 있잖아요, 뽀르뚜까. 나를 아들로 삼기 싫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당신을 울리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얘야. 그런 게 아니다. 인생이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마. 내 말대로 하고 싶긴 한데 너를 네 엄마 아빠한테서 데려올 순 없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지금까지도 널 아들처럼 사랑해왔지만 앞으로는 진짜 친아들로 대해주마. 나는 너무 기뻐 몸을 벌떡 일으켰다. 정말이에요, 뽀르뚜까? 네가 잘 쓰는 말이지만 맹세하마. 나는 우리 가족에게도 좀처럼 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의 커다랗고 부드러운 얼굴에 입을 맞췄다. 네, 제이레빗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들었어요. 네. 하늘맘님, 그냥 퇴근해서 아무 방해 없이 책 읽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하시고요.
청라에서님은 할부로라도 아빠에게서 자기를 사달라고 하는 제재. 봐요, 더 슬프잖아요. 하시고요. 대우 형님도 어제보다 오늘이 오히려 더 슬프다고 하시네요. 참, 순진하게 눈 똥망똘망 뜨면서 왜 날 안 사가요? 라고 말하는 제재가 그럴 때가 더 슬플 때가 있죠. 오히려 영화도 막 울어라! 당장 울어!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담담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는데 그게 더 슬플 때, 그게 더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잖아요. 미친 기타님은 진짜 오랜만에 들으시는 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제제 목소리 정말 귀엽네요. 하시고요. 호이님. 비님이 오시려는 광주에서 출첵합니다. 아이들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에요. 하면서 체이 힐링 재탕입니다. 하시고서 체이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아우 머리에 꽃도 하나 이렇게 달고 꽃인가요? 왕관인가요? 아이들 보면 참 흐뭇하고 입가에 막 미소가 지어지고 그러죠. 변현주 사랑해님도 오셨고요. 푸름숲님도 오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제 이번 주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막 한참 바쁠 때는 정말 댓글도 제대로 못 읽고 후다다닥 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다들 잘 듣고 계시죠? 우리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오늘은 연기를 하면서도 이게 혼자 내레이션을 등장인물에 사람하려니까 가끔 제재가 막 뽀르뚜까 아저씨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참 읽으면서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이 배경이 꼬맹이가 5살이잖아요. 5살은 진짜 어린 거 아니에요? 5살 때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무려 2년 전이니까 와, 진짜 꼬맹이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혼자 세상만사 고민을 다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고 이 민기뉴, 오렌지 나무 같은 그런 나무에 굉장히 환상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나무를 만들겠다고 외할머니 댁에 가면은 막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샅샅이 찾았어요. 제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래서 할머니 댁 뒤에 있는 살구나무에 그렇게 올라가서 언제 올라갔냐면요. 이제 외할머니 댁 가는 거는 친척들하고 싸울 때 가자, 이렇게 다 같이 놀 때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하고 놀다가 싸우면 친척 그 언니나 동생들하고 싸우면 혼자 울면서 그 살구나무 위에 올라가서 걸터 앉아서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혼자 청승을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그 나무에 정말 열심히 올라갔는데 그 나무한테서 진딧물을 보고 제가 또 경악을 하고 진딧물이 너무 어렸을 때는 엄청 커 보였거든요. 이게 왜 또 한 마리 보이면은 알고 보면은 한 마리 있나 하고 보면 와다다다 진딧물 막 엄청 많은 게 보이잖아요. 놀라가지고 또 화들짝 떨어져 내려와서 한동안 올라가지도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내 나무? 나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다면 정말 큰 힘도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이 제재는 정말 나무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 메리 포핀스라는 책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들은 동물, 식물, 나무, 모든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정신적인 교류를 할 수가 있는데 크면서 그 얘기하는 법을 다 잊어버린대요. 말을 배우고 사회에 적응하면서부터 내가 옛날에 사마귀 또 풀잎들과 얘기했던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교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들도 커서 잊어버린다면 나는 그럼 하루에 한 번씩 맨날 몇 가지 이렇게 이 3가지는 꼭 되새기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 3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3가지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런 결심을 했던 것만 기억이 나요. 어디다가 캐러멜 숨겨놓고 막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진짜 쓸데없는. 근데 정말 어렸을 적 기억은 진짜 드문드문 나더라고요. 이게 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로 보면 내 기억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내 기억이 아니라 나는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내 모습을 제3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이 아니죠.
왜곡된 환상이죠. 저는 어렸을 적 기억을 그래도 꽤 많이 하는 편이라서 참 혼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손손 달콤한 소금의 낮꽃 밤별. 나는 네가 예뻐도 좋아 예쁘니까 좋아 내가 별다른 이유는 없어 나는 네가 예뻐도 좋아 예쁘니까 좋아 내가 별다른 이유는 없어 네, 11시 반에 물 마시는 소녀까지 들었어요. 하늘맘님은, 뒤에 내용도 다 읽고 싶은데, 내일 제 목소리로 들으려고 고민 중이시래요. 나머지 막 읽고 싶다가 또 내일 목소리로 듣고 싶기도 하고 하시다고요. 참 그러하다님도 어제 책 다시 꺼내서 읽어볼 정도로 요즘 재즈한테 푹 빠져있다고 하시네요. 이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어렸을 적 다들 한 번씩 읽어봤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 대표적인 게 어린 왕자. 저는 어린 왕자는 정말 어릴 때 읽고 어렸을 때 잠들 때마다 항상 고모가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어린 왕자 내용에 대해서. 보아뱀 이후로 들은 적이 없어요. 보아뱀이 그 코끼리를 먹었는데 그게 모자 같다 보였다. 그래서 저는 어린 왕자를 굉장히 무서운 얘기로 어렸을 적에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서운 약간 좀 기괴한 이야기? 근데 커서 한번 읽으면서 정말 많이 감명을 받았고 그거는 정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으면 읽을 때마다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참 그것도 그렇고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정신없는 책? 이렇게 생각했는데 커서 읽으면 읽을수록 참 와닿는 말들이 많다 싶더라고요. 커서 책을 읽는다는 건 확실히 어렸을 적에는 세상이 마냥 다 핑크빛? 그냥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내용에 좀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했다면 커서는 주인공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푹 꽂히는 때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세상 풍파에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저는 만화 보노보노가요. 그렇게 대사 하나하나들이 좋은 줄 몰랐어요. 트위터에 보노보노 보시라고 보노보노에 나왔던 그 만화 주인공들의 대사들을 적어서 막 가끔 랜덤으로 올려주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오프닝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가끔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정말 천진난만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같은데 보면 볼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보이는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참 감정들도 많은 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만큼 느끼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들 좀 너무 침체돼 있지 말고 밝고 즐거운 긍정의 기운들만 잔뜩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정말 생각하는 건데 우울하게 힘들게 약간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처지는 것 같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그중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찾고 자꾸 기분이 전환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하는 오늘의 결론을 내면서
오늘 북적북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신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제재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어반자카파의 둘 하나 둘이고요. 모두들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저는 지금까지 최혜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